주변에서 반대하지, 비아냥대지.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가장 큰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성곤님께서 물론 이제 성공한 창업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런 성공한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가장 공통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제가 다양한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실행력 하나는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뭐 여러 가지의 역량들은 다른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감성적인 분들도 있고 되게 이성적인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다양성이 있는데 실행력 하나는 다 모든 창업가분 성공하신 창업가분들의 가진 공통점이더라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맞아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책에서 제가 이제 실행력 하나만큼은 그 어떤 성공을 한 다른 분들보다 본인이 네. 이제 더 뛰어나다, 맞아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내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실행력 하나는 뒤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의지박약에 되게 빠르게 나태해지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럼 되게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본인이 실행력이 제일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의지도 약하고 빠르게 나태해지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반대되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약하고 나태하면 실행력이 떨어져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행력은 의지와 이런 뭐 나의 그런 열정 이런 거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무조건 환경으로부터 실행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걸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은 그 의지와 열정이 사실은 하루 이틀을 안 가요. 그 저녁에는 막 센치해져가지고 나 이거 진짜 이뤄야지 하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런데 어떻게 실행력이 그렇게 지속성 있게 실행력을 가져갈 수 있냐? 저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막 밤에 센치해져가지고 진짜 막 열정과 의지가 생겨. 나 이거 이뤄야겠어. 안 되겠어. 막 무기도 생기고 이걸 해서 성취해내겠어. 라고 하면은 그날 바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환경 만들기예요. 환경 만들기.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의지와 열정 갑자기 막 생기면은 바로 이제 시작부터 해요. 일단은 오늘부터 바로 하자. 뭐 아니면 내일부터 이제 해보자 하면서 이제 그런 결심하고 그렇죠. 이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에 대한 노력에 실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한 2-3일도 가지 않아요. 길면 일주일 정도? 그 의지와 열정을 동력으로 했을 때는. 근데 저는 그 의지와 열정이 생겼을 때 그 의지와 열정이라는 연료가 되게 짧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실행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짧은 연료라고 아는 걸 알기 때문에 환경부터 만드는데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의지와 열정이 결국에는 연료가 다 달았을 때 내가 그 실행력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거는 이거 귀찮은데 이거 오늘은 좀 쉴까? 이거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근데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뭐 지인한테 야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면은 내가 일단 너한테 300만 원 입금해 줄 테니까 그거 너 가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려고 했던 걸 못하면 꽁돈 날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이 내 주변 지인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이뤄내면 일주일 동안 이뤄내면 다시 300만 원 나한테 돌려줘. 이런 환경 장치를 만들거나 또는 제가 뭐 어떤 역량을 만들고 싶을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의를 만들었어요. 강의. 그래서 뭐 강의가 꼭 유료 강의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료로 스터디라든지 그냥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모집을 막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거니까 이날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한 10명, 20명이 강의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그런 환경장치 없이 이 능력을 좀 공부해봐야지 했으면은 그게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났겠지만 내가 당장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누군가한테 이 지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면은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는 거기 가서 망신당하고 싶진 않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한다더니 와가지고 횡성수술하고 있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러네? 라고 하면은 저 스스로도 되게 자괴감이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나 저는 이제 인정받고 싶고 되게 명예욕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버리면은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전날 뭐 벼락치기를 하든 뭐 무슨 수를 쓰던 밤을 새던 해서 강의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밀도 높게 공부하고 학습한 다음에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나쁘지 않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오늘은 놀고 싶은데 피곤한데 근데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 토요일날 강의하기로 했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에 있어서 -5 정도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 스트레스를 견디고 그 불행을 살짝 견디고 이제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고 딱 났을 때 나의 역량치의 성장에 대해서 오는 행복은 사실 플러스 50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쵸. 그냥 역량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역량 성장으로 내가 또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배웠죠. 도전할 수 있고 또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실행력의 원동력이 저의 원동력인 거죠. 근데 이게 선행이 되려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지, 맞아요. 어떠한 상황을 좋아하는지, 환경을 세팅하려면 내가 그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김소국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시고 남과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또 누군가는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선행은 나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게 맞아요. 참 필요하지 않나. 본인이 이런 이제 환경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장치가 내가 싫어하는 걸 제일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거 또는 돈을 잃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미션을 못하면 나는 그 싫어하는 걸 하게 될 거야 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부분 이제 제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오해하고 이제 좀 잘못된 환경을 만드시는 케이스들이 언제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환경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면서 환경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든 이제 합리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을 활용하거나 나 스스로 합리화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미션을 못했을 때 또 내가 싫어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용기가 필요한 그죠. 작업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실행을 하는 그 이유 자체가 내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또 사실 이 실행이라는 것과 노력이라는 걸 지속하는 데 있어서 네. 보상이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싫어하는 걸 피하기 위한 또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걸 성과를 냈을 때 얻게 되는 보상도 스스로 좀 잘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속성 있는 실행과 노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나한테 아직 결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역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냉장고를 이제 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움직이는 게 목표예요. 일단 냉장고를 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노력인데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가 무거우니까 내가 점차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냉장고는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힘을 주다가 특정 딱 힘을 딱 줬을 때 그 상한선을 딱 넘어가면은 저항력이나 마찰력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아까 최대치로 줬던 힘보다 훨씬 더 적게 힘을 주는데도 물체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가속도가 붙죠? 맞아요. 가속도도 붙고. 그래서 이게 저는 인생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노력이라는 걸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생기고 주변 환경에서도 자꾸 나를 말려요. 내가 막 뭔가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야 그게 되겠냐? 야 그런 거는 다 허황된 거야 라고 말리기도 하고 또 육체적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안 하던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의 저항력들이 마찰력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를 내려고 성과를 내려고 자꾸 뭔가를 노력하기 시작하면은 근데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마찰력은 계속 세져요. 계속 주변의 반대도 더 세지고 유체적으로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 더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내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 아무것도.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게 없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인생이 막 게임처럼 경험치 바가 있고 막 이제 게임처럼 막 스킬업이 되고 막 레벨업 돼가지고 캐릭터가 막 좀 더 이쁘게 바뀌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걸 아무도 우리 인생에 설계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하나도 안 나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 저항이 세지고 마찰력이 세지고 내가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게 더 거세질수록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 사실은. 특정 상한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 냉장고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도달하기 전에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난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만 자꾸 오는 거야. 주변에서 반대하지, 비아냥대지,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가장 큰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찰력이 엄청 거센 마찰력이 내가 이제 성과를 내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가장 좋은 신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존 그 환경들 있잖아요. 네. 주변 지인들, 원래 나랑 비슷한 삶을 살던 그런 주변 지인들부터 해서 뭐 이런 사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너 벗어나려고 하지 마 하면서 이제 나를 막아요. 그게 어떤 일종의 관성인데 그쵸.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는 관성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이제 마찰력들이, 그런 관성들이 세지면 세질수록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사람들이 날 좀 더 반대하기 시작하네, 좀 더 비아냥되기 시작하네, 좀 더 내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시작하네.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상한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 안 남은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고 더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밀고 가야만 그 성과라는 걸 이제 냉장고가 움직이는 지점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오늘 만약에 이제 저녁에 잘 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성장하기 위한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찰력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하루 이제 끝날 때 적으면서 그 적은 게 내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게임에서의 경험치. 가면 갈수록 그게 많이 쌓여, 더 많아져. 분명히 처음 이거를 내가 조금 노력할 때는 한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느낀 마찰력이라는 게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막 10개, 20개 막 늘어날 거예요. 오늘 이런 것도 나를 괴롭혔고, 이런 것도 나의 성장을 방해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게 성장의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원위치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의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어두고 나의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고 평범해요. 이제 원래 그러시기도 했고 저도 그렇고 이런 평범한, 내가 너무 평범해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중에 저는 똑똑한 편에 속하지 않아요. 전혀. 진짜. 항상 친구들 진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 만나면 와, 제가 어떻게 도대체 창업을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지? 이럴 정도로 특히나 또 다른 영역에서는 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어리버리한 것도 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은 아니다. 저도 평범했지만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알고 환경을 잘 세팅해서 괴롭지만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밀도 있게 실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30대 초반에 그래도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뤄서 지금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오는 거는 평범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공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공식을 이해하면 누구나 다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범한 누구나 취업과 창업을 동률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리스크 없게끔 창업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선택지를 전혀 본인의 선택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의 창업이라는 선택지는 나한테 해당되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책을 출간했던 것도 20대 30대가 진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창업이라는 게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결코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라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출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